자, 오늘장도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다우 지수가 지금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을 지속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S&P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예고드린 대로 어떤 재료와 유동성에 의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2700선의 강한 돌파가 나오면서 제가 2780선에서 2820선 내외까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상난대로 2790선대까지의 어제 상승을 보인 이후에 지금 단기 숨고를 일성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방 경직성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합의안이 돌출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최대 2820선에서 2840선 내외까지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서요. 지금 보시면 차트상으로도 크게 조정의 어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여전히 상방 경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은 단기적인 횡보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제의 고점인 2790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충분히 2800선을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해서 어제의 저가인 2773 라인의 저가 지지만 된다면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한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최대 2820선에서 2840선 내외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의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고 보셨고, 나스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선에 올라온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상승 가능할까요? 네, 지금 나스닥도 S&P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예고드린 대로 7,000선의 강한 돌파가 나오면서 7,100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어제 같은 경우 7,100선을 통과하는 그리고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어제 새벽에 나온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FOMC의 발표가 나오면서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 이후에 아직까지 7,100선을 재탈환은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7,060선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나스닥의 상승세도 이어지고는 있어요. 다만 나스닥은 S&P와는 약간은 차이점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단기 조정세로 들어설 가능성은 조금 더 S&P보다는 높다라고 보여져요. 해서 어제의 고점인 7,1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105 라인의 어제 고점이죠. 7,105 라인의 저항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그쪽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손절선 짧게 잡고라도 매도 대응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어제 지지선인 7,030선 내외의 단기 지지 여력 꼭 확인하신다면 만약에 이탈 시 추가적인 하락 7,0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상방과 하방에 열어둔 양방 대응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7,030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에 대한 부분도 보겠습니다. 골드 지난주에요.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주셨는데요. 역시 지금 현재 1,33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골드 지난주 이제 1330선 내외까지의 어떤 상승 후에 어떤 하방 경직성의 어떤 조정세를 보이다가 또 급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2월 14일 기준까지의 단기 숨고르기성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지금 현재 골드의 상승세는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다만 오늘 새벽에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끌어내지 못한 이유는 미국 지수 선물들의 상승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단기 조정이 나오면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크게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승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340 라인의 단기적인 지지 여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1330선 내외의 지지 여부 확인하신다면 단기 지지 이후에 추가 상승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어요. 다만 지금 골드가 그간의 큰 상승에 힘입어서 이제 혼조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는 강하지만 어제의 고점인 1349.8, 다시 말해서 1350선의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1360선대까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상승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혼조 흐름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한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와 매수를 좀 반복해 보시는 그런 단기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의 약세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다른 지역 통화 대비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유로에 대해서도 현재 약세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유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그 유로 외에도 파운드라든지 캐네디언 달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유로인데요. 지금 사실 달러 인덱스가 강한 어떤 조정세라기보다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승과 하락의 어떤 기로점에 서서 혼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유로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강한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1.12610의 저가 찍은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라서 당분간 1.12500과 그리고 상단에 1.15000 내외의 단기 박스권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과 하락의 어떤 강한 모습보다는 당분간은 좀 혼조의 흐름이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1.14100 내외의 강한 돌파만 이어진다면 1.15000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어제의 고점을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면 단기 조정은 1.13300 내외까지의 그런 단기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만큼 변동성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요, 57달러까지 올라왔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크루드 오일은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말들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지금 오일은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간의 큰 폭의 하락에 대비해서는 반등이 그만큼 좀 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 중국의 그런 무역 전쟁 여파가 가장 컸었고요. 하지만 좀 미국 지수 선물들의 큰 강세에 힘입어서 그나마 오일이 반등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오일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사한 협력 여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어떤 호재, 거기다가 최근에 나온 그 나이지리아까지도 감산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면서 어제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더군다나 이제 55불대의 이 돌파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예상드렸던 대로 57불대까지의 지금 강한 돌파를 보이면서 어제 고점 57.60까지 상승을 보여주는 강한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럼 현재 구간도 상승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이지 조정의 기미는 아직은 없어요. 다만 오늘의 지금 또 새벽 시간에 12시 반인가요? 그때 예상되어 있는 또 주간 재고 발표에 또 관심을 좀 두시고 그 발표 여하에 따라서 흔들림은 있을 수 있으되 강한 상승의 힘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고점이 57.60에 또 돌파가 나와진다면 단기 최대 59불대 60선에 다가서는 단기 목표가 59불선대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보다는 상단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두시고 매수 전략 대응해 보시되 어제 고점 아마도 오늘은 그 주간 재고 발표를 앞두고 지금 약간의 눈치 장세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꼭 관심 두시고 그 향후에
대한 대비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